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5월달 기출문제 함수 A형, B형, C형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5월달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5월달에는 우리 함수가 또 if 함수가 또 이렇게 나왔고요. if or, 이렇게 if mid, 그 다음 if left. 그래서 if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함수가 이 랭크 함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랭크 함수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요 소수점 자릿수 하는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요 세 가지가 전부 A형, B형, C형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A형부터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요 문제 파일하고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요 문제 파일 다운 받으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 파일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요 1번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1번에서는요.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값이 우리 if 함수에서는 셀 주소, 부동호, 값의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뭐뭐2 뭐뭐 가로 끝나는 뭐뭐2 뭐뭐 가로 끝나는 부분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코드의 세 번째 글자래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요 세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요 1이 나오면 요 1이라는 게 값이 될 거고 이면이니까 부동어는 갖다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 if 함수로 가보도록 할게요. if 함수 첫 번째 칸은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 조건식이 지금 뭐냐? 코드의 세 번째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미드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요 세 번째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여기에서 요 1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 아셔야 되겠죠. 요 값이 문자가 될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일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 특히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오면 거기 나오는 숫자는 다 뭐다? 문자다라고 하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또 이게 1이 나오면 어떻게 된대? 회원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일 때, 거짓일 때 값은 true값하고 false값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회원, 나머지는 비회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if 함수, 여러분들 if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if left, if right, if mid,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if and, if or, 또 if가 여러 개가 또 나오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있고 또 if하고 랭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좀 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죠. 순위, 이 순위를 구할 때는 요 리브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문제 보면서 무슨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가 1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다 뭐를 붙여야 된다? 위를 붙여야 된다.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중에서 요 위를 붙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단위,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단위를 붙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 함수 6문제를 보고 어디 뒤에다 단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length.eq 이 넘버 이 왼쪽에는 어떤 거에 대한 순위? 요 리브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리브 요 순위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라고 하는 이 리브 전체 값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무슨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범위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올더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는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을 써도 돼요. 그런데 오름이라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2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순위 구하는 거에서 꼭 내림차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름차수도 나오니까 문제 읽을 때 이거 표시를 꼭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그래서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를 붙이는 건 어디에 가서 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인드 연산자 집어넣고 못 쓰면 돼요. 위 그리고 뭐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입력 요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1위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요 로즈의 컬러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 로즈가 여기 있는 컬러 이 컬러 중에서 로즈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뭐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어요? 정의된 이름 요 정의된 이름 컬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가 주어졌냐면 count if가 주어졌어요. 그죠? 클릭해 주시고 count if도 sumif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count if 따로 sumif 따로 나오기도 하죠. 우리 count if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의 개수? 요 렌지 범위예요. 우리 함수에서 요 영어 단어 우리가 4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죠. 렌지, array, ref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랬죠. 요 렌지예요.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요 컬러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컬러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컬러로 나오는 거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로즈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 입력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요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요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 count if나 sum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뭐를 입력을 해 주신다?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조건을 쓴다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로즈가 아닌 컬러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요? 요 아니다 기호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로즈 그리고 로즈가 아닌 거 로즈를 제외한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4개가 나왔습니다. 4번 문제 귀걸이 요 귀걸이가 조건이 되겠죠. 요 귀걸이가 조건이 되고 요 판매 가격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품목이 누구인 거? 귀걸이인 거.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 함수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D averag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올림 수가 되면은 반올림을 해주래요. 근데 어디 단위까지? 1,000원 단위까지. 요 자릿수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 예시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0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3개가 이렇게 땡처리가 됐어.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죠. 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 소수점 첫째 자리는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만 이 정수 앞부분에 있어서는 0의 개수에 따라서 0의 개수를 적어주시고 앞에다 뭘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만약에 정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자릿수가 0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거. 요걸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라운드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라운드업으로 라운드업이 아니라 지금 라운드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함수는 누구예요? 라운드, 반올림 함수. 라운드 다운은 내림, 라운드업은 올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라운드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여러분들 먼저 요 밑에 자릿수를 먼저 적어줘요. 우리 자릿수 이미 알잖아.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시니까 자릿수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수를 마이너스 3으로 반올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 어떤 수, 요 넘버라고 하는 요 수는 지금 우리가 무슨 함수로 풀어야 돼요? D average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D average 없으니까 함수 추가 들어가서 D average 검색해야 되겠죠? DAV 여기 나와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 이 D가 들어간 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를 요 코드서부터 요 연령까지 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요 귀걸이 품목서부터 판매 가격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그 대신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열 번호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저는 다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열 번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1번이니까 요 상품, 요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1, 2, 3, 4, 5, 6, 6번이에요. 열 번호는 6번이다. 그럼 열 번호 6. 조건은
품목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귀걸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전체 범위와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6이 반올림수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39,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은 최대 판매 가격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 판매 가격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라고 해서 맥스가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는 맥스 이렇게 맥스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요. 요거를 우리가 탭키를 눌러줘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요? 요 판매 가격 가로만 닫아주시면 요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실전이나 또 나중에 뭐 커말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도 함수를 이렇게 직접 써서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함수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또 나중에 엑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리브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H 어디에서 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리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V룩업이 나왔거든요. 우리 V룩업 이제 뭐 다 아시겠지, 그죠? 요 룩업 밸류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H14셀. 요 H14셀에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표 범위,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는 어디? 상품명에 대한 리브죠? 상품명에 대한 리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상품명이 1번이니까 리브는 몇 번째 열번호예요? 네 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콜 인덱스는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펄스를 쓰거나 아니면 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고 이거 한번 이렇게 바꿔봐요. 트위스트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죠? 트위스트는 리브가 10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 몇 가지만 해보시고 다시 원래 선택되어 있던 크리스탈 드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막 있는 함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늘 나왔던 문제 유형의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5월 B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월 B형에서도 지금 보면 랭크 나왔고 또 if 5월이 나왔죠. 라운드 다운하고 디에버레지가 나왔고 민, 카운트 if, 브이룩업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1번부터 또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 뭐 붙이래요?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릭해 놓고 랭크.eq 들어가 주시고 랭크.eq에 들어가 주시고 어떤 거? 판매 수량. 요 판매 수량이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판매 수량의 전체.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요 범위는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올더라고 하는 거는 내림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거나 아니면 0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은 1, 1을 입력하면 뭐예요?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또 위를 붙이라 그랬어요. 우리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여기다 뭐 적어주시면 돼요? 위 큰 따옴표 안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이번 문제는 이제 if가 나왔는데 재고 수량이 뭐뭐이 라고 나왔죠.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재고 수량이 200 이상 요 20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200 이상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판매가가 얼마 이상이면 5만원 이상이면은 20% 할인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그랬어요. 공백은 큰 따옴표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OR이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20% 할인.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조건도 다 만족이 안 되면 공백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ND나 OR이 나오면 if 함수의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AND나 O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AND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OR은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면 참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참값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if로 가주시면 되겠죠. if에 들어가서 조건식 맨 처음에 두 개가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조건식은 하나만 입력할 수 있는데 조건을 지금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OR 나오고 가로를 열어줘요. AND나 OR이 나오면 조건을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열할 때는 조건 1번과 조건 2번 사이에 쉼표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재고 수량이 200 이상. 첫 번째 조건 됐죠? 그러면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 판매가가 얼마 이상이요? 5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5만원 10, 100, 1000만 그 다음에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함수는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죠? 요 두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20% 할인으로 가라 그랬어요. 20% 할인.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돼요. 요 if, and, if, or 나오면 조건이 여러 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첫 번째 조건이 뭐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구분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블라우스 요 블라우스가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 판매 수량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내리마요. 뭐로 하라 그랬어요? 정수다 그러면 자릿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 나왔어요. 왜? 내림이니까. 그래서 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시를 봐도 소수점이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뭐를 먼저 적자? 자릿수를 먼저 입력을 하자. 그래서 요 디지트의 자릿수를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적어주시고 넘버라고 나와 있는 칸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D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D 에버리지로.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요 D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지정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구분부터 여기 브라우스가 있는 부분부터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만 지정해도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되죠. 판매 수량이. 근데 저는 지금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열번호는 뭐가 돼요? 7. 대신 열번호 요거 7번을 판매 수량이었죠. 7번이 아니네.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4번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필드명 얘를 클릭을 해도 돼요. 그죠?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네, 크리테리어 조건은 뭐예요? 구분이 누구이다? 블라우스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요 데이터베이스와 요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은 올림수가 되든 안 되든 수소점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6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풀어주시면 되고 4번은 최저 판매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민는 직접 한번 써볼게요. 민 이렇게 그죠? 민 들어가서 어디요? 판매가가 있는 곳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름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리겠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름 정의된 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원피스 제품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원피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요 구분이죠? 구분에서 원피스가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죠? 더 주어진 함수 누구? count if가 나왔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어디에서? 구분해서 누구의 개수? 원피스의 개수. 우리 count if에서 조건 입력할 때는 뭐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해 준다. 그래서 원피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피스는 몇 개냐 하면 2개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또 6번. 요 재고 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 셀에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제품명에 대한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재고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lookup 나왔죠? 그러면 우리 요 vlookup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vlookup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칸은 어디에서? H14셀에서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이 되는 거고, 요 테이블은 어디에서? 제품명에 대한 재고 수량이라고 그랬죠? 제품명에 대한 재고 수량. 요 재고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저 열번호는 콜 인덱스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16이 번루는 216이에요. 재고 수량이. 다른 것도 하나 바꿔볼까요? 와플 카라를 눌러주게 되면은 130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5월달 문제에서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에 자릿수 지정하는 거 그것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시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함수. 그래서 함수 공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1번 문제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풀어야 되는,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가 클릭하시고, 출발 인원에 또 무슨 순으로 구하라고 했냐면 내림차순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length.eq 들어가 주시고 누구? 출발 인원. 요 출발 인원이 어디에서? 출발 인원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요 범위는 전체 범위는 반드시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밑에 올더는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 오름차순일 때는 뭐를 적어야 된다? 2를 적어야 된다. 지금은 내림이니까 생략을 할 거예요. 아니면 0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5등 했네요. 그죠? 뒤에다가 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뭐 적어주시면 돼요?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아래로 뭐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엔드. 그 다음에 2번은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ift하고 left가 나왔어요. left, right, mid 문자열 함수죠. left는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 추출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요게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첫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 F가 나오면 뭐뭐이면이니까 부동어는 같다야. 그 다음에 값은 누구예요? F죠. F가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유여행,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죠? 클릭해 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 시기 요 상품 코드에 있는 첫 글자가 라고 했기 때문에 left 상품 코드에 있는 첫 글자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 1을 말하는 거죠. 얘가 뭐가 나오면 F가 나오면 셀 주소 부동어 값 얘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자유여행 띄어쓰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공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짓은 공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얘는 지금 보니까 F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이야. 처음에 빈칸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니까 F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어떻게 됐어요? 요 자유여행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 문제 count if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죠. 블루항공이 몇 개냐? 어디에서? 여기 항공사 중에서 블루항공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정의된 이름, 항공사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조건에 맞는 개수 어디에서? 요 항공사에서.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라고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걸 드래그를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 항공사라고 적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누가 된다. 요 count if 크리테리어 조건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블루항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루항공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맞죠? 그죠? 3개.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4번은 라운드업이 나왔어요. 그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다? 올림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독일 지역, 얘가 조건이죠. 출발 인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출발 인원이 올림하여 정수라 그랬으니까 정수는 뭐예요? 자릿수가 0이다. 그래서 라운드업하고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먼저 우리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업부터. 라운드업부터 들어가 주셔서 자릿수를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0. 0을.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나오면 우리 넘 디지트에다가 먼저 뭐부터 적어주신다? 자릿수 먼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칸으로 이동해 주셔서 D 에버리지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 뭐다? 빌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빌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출발 인원이죠. 출발 인원이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10번은 몇 번이에요? 6이에요. 그죠? 얘는 6을 적어 주셔야 돼. 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부터 난 여기까지만 범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정하신 분들은 열번호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누구? 독일. 그죠? 그래서 빌드명이 꼭 포함이 돼서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로 이거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도 빌드명을 포함을 해야 되고 조건도 빌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16.3333인데 3이라는 게 올림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7이 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요 라운드 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7이 나왔습니다. 네, 5번 문제. 최대 공제 마일리지. 최대 공제 마일리지. 이 공제 마일리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다? 맥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맥스로. 맥스.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요? 공제 마일리지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를 닫아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요 공제 마일리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5번 자리에 이게 5번이나 이게 5번에 있는 문제나 요 4번에 있는 문제는 맥스, 민 또는 라지, 스몰 뭐 이런 함수들이 주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는 count if, sum if 이런 함수들이 나올 거고 당연히 6번은 브이룩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sum if, count if 아니면은 인덱스 매치 그런 함수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아래 중에서는. 그럼 이제 마지막 브이룩업을 한번 보면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여행지에 대한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정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브이룩업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룩업 밸류는 H14셀에서 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행지에 대한 어디? 일정. 그쵸? 여행지에 대한 일정. 1, 2, 3, 4 일정이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콜 인덱스는 뭐가 된다? 4번이 된다.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뭘 적어야 돼요? 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브이룩업 꼭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은 7일. 다른 거 한번 눌러볼까요? 호치민 어떻게 됐어요? 호치민은 6일. 맞죠? 그래서 다시 베를린으로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 5월달 그 A형, B형, C형에 대한 함수 문제 풀이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반복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8월 시험에 지금 정기시험도 있고 특별시험도 있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모두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